나는 거짓말장이 살인자 딸하고 밥 안 먹는다. 밖에서 먹어. 내가 만진 음식 먹기 싫으니까.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3 된 며느리의 손에는 밥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온 가족 저녁 식사를 차렸지만 정작 자기 자리는 없었습니다. 살인자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올 줄 알았으면 절대 허락 안 했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한지우라는 23 여자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시댁이 운영하는 한의원 지하 약재실로 내려가야 했거든요. 차가운 계단을 내려가며 지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2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신혼 1년이라고는 하지만 함께 잔 날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약재실 문을 열자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약재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어요. 약재 손질이 다 됐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거의 다 했다고 대답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전 예약 환자가 7명이나 된다면서요. 박순자는 서울 강북에서 한의원 체인 3개를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연매출이 50억이 넘었어요. 30년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런데 며느리 지우는 고졸이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출소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5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음주운전의 뺑소니, 사람을 쳤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사람들은 지우를 깔봤어요. 아니,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약재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신우이 최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풀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어요. 민지는 약대를 나와서 한의원 약국 파트를 관리했습니다. 민지는 비웃었어요. 고졸이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빠가 왜 너 같은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약재통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부자가 섞였다면서요. 부자는 독성이 있는 약재거든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민지는 확인을 어떻게 한 거냐며 따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가 약재실을 나간 뒤 지우는 다시 약재를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확인했을 때는 부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시댁에서는 자기 말을 안 믿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으악! 한의원 대기실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지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60대쯤 되는 남자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소리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약 먹고 이렇게 됐다면서요. 시아버지 한광수 원장이 달려와서 진정하라고 저희가 처방한 약은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진정하라니 우리 아버지 죽겠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119가 불렸습니다. 환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한의원 대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다리던 환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서 한약 먹고 저렇게 됐다는 거 아니냐고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말입니다. 박순자가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너 오늘 새벽에 약재 손질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했다고 대답했지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어요. 부자 섞인 거 확인 안 했냐는 물음에 민지 씨가 확인하고 가셨다고 대답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뭘 확인해? 약 달인 건 너잖아. 하고 말이에요.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한의원에 왔어요. 그날 저녁 8시였습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약에서 부자 성분이 과다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알레르기 쇼크로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경찰은 지우를 받습니다. 지우 씨가 새벽에 약재를 손질했다면서요? 하고 물었어요. 지우는 했지만 자기는 정확히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순자가 소리쳤어요. 정확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요. 지우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확인했고 민지 씨도 봤다고요. 하지만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를 왜 끌어들이냐고. 자기는 그냥 약재실 지나가다가 부자 섞인 걸 보고 조심하라고 말한 것뿐이라고요. 자기가 약 달인 것도 아니라면서요. 지우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됐다고. 당신이 실수한 거 맞지?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을 봤어요. 오빠, 나는 진짜라고 말했지만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당신 편 들고 싶은데 증거가 다 당신한테 간다면서요. 시아버지 한광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 집안 딸이라 그렇다고요. 지우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감옥에 있잖냐고. 15년 전에 사람 죽인 거 말이에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고였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비웃었어요. 사고냐고. 음주운전의 뺑소니가 사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의대 준비할 때 내 엄마는 감옥에서 썩고 있었다면서요. 박순자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집안 딸이 감히 우리 한의원에서 약을 다루냐고. 약으로 사람 죽이는 법이라도 배운 거냐고 소리쳤어요. 지우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알아서 나가라고요. 지우는 정말 안 했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안 했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환자 보호자가 고소하겠다는데 우리 한의원 문 닫을 판이라면서요. 지우는 남편을 봤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당신 날 안 믿는 거냐고요. 태주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날 밤 지우는 짐을 쌌습니다. 결혼 반지도 벗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지요. 지우가 현관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살인자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올 줄 알았으면 절대 허락 안 했어. 그 말이 지우의 등을 찔렀습니다. 밤 11시 지우는 캐리어 하나 들고 거리에 섰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15년 만에 출소해서 이제 겨우 삶을 꾸리고 있는데 이런 일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우는 PC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원룸을 구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지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대신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협의 이혼 동의서,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지우는 멍하니 서류를 봤습니다. 1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떴어요. 출소한 지 6개월 된 어머니였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우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면 안다고 무슨 일 있지 하고 물었지요. 지우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지우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한의원에서 일어난 일, 시댁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살인자 딸이라고 불린 일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우야 하고 불렀습니다. 지우는 응 하고 대답했지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15년 전에 했던 일 사실은 거짓말이야. 지우는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고를 안 냈다고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고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엄마가 음주운전하고 사람 쳤다고 스스로 인정했잖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고 낸 건 재벌 2세였다고요. 그 집안에서 엄마한테 5억을 줬다고 했습니다. 대신 죄를 뒤집어 쓰라면서요. 지우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그랬냐고 물었지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너 대학 보내려고 그랬다고요. 내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엄마 혼자 너 키웠잖냐고 5억이면 내가 의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요.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내가 평생 살인자 딸로 살았구나 하고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면서 엄마가 변호사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5년 동안 자기가 짊어졌던 그 무게가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지우 씨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남자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빛제약 비서실 김비서라고 했어요. 한승민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신다면서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한승민이요, 한빛제약이요 하고 되물었어요. 한빛제약. 대한민국 3대 제약회사였습니다. 연매출 2조나 되는 큰 회사였지요. 비서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을 찾고 계셨다면서요. 지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를 왜요? 하고 물었어요. 비서는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차가 아래 대기 중이라면서요. 30분 후 지우는 한빛제약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비서를 따라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지우를 맞이했어요. 단정한 정장에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우 맞지?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아빠야 하고요.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요 하고 되물었어요. 저희 아빠는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설명했습니다. 박혜숙 씨와 이혼하고 23년 전에 헤어졌다고요. 내가 태어나고 1년 뒤에 말이에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아버지란에 한승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승민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었다고요. 내 엄마는 날 떠났고 나는 너를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지우는 그럼 왜 지금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승민이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사업을 다시 일으켰다고 너를 찾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사설 탐정을 통해 내 행적을 추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승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우와 태준의 결혼 사진, 한의원 사진, 그리고 사흘 전 사고 기사였어요. 한승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안다고요. 그리고 그 한의원이 우리 계열사에서 약재를 납품받는다는 것도 안다고요. 지우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승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내가 바로잡을게. 내 엄마의 누명도, 내가 당한 모욕도 전부.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의원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시아버지 한광수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한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빛바이오텍? 한의원에 약재를 납품하던 업체였어요. 30년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계약을 끊은 겁니다. 박순자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선한의원 박순자인데요. 갑자기 계약 해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상대방은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본사 방침 변경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서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다른 약재업체 3곳에서도 거래 거절 통보가 왔어요. 한광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지요. 신우이 민지가 휴대폰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이거 봐 하면서요.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선한의원, 한약 의료사고로 환자 중퇴, 보건소 특별점검 착수. 한광수가 소리쳤어요. 미쳤냐고, 누가 기자한테 제보한 거냐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5명이 한의원에 들어왔어요. 위생 점검 나왔다면서요. 약재실부터 보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꼼꼼한 점검이 이뤄졌어요. 보건소 직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재 보관 상태 불량, 냉장시설 미흡, 유통기한 관리 부실이라면서요. 영업정지 15일 처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광수가 항의했어요. 영업정지라니 저희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했다고요. 하지만 보건소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에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하라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환자는 회복했지만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3억 원이었습니다. 한의원 체인 3개 중 2개는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어요. 직원 월급이 밀렸습니다. 태준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요. 갑자기 모든 게 꼬인다면서요. 한광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우리를 노리는 것 같다고요.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지우 때문은 아니겠냐고요.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지우가 뭘 어떻게 하냐고요. 학력도 없고 집안도 빈곤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한승민 회장이 고용한 사설탐정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거요. 한약 사고의 진범을 찾았습니다. 탐정은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새벽 4시 30분. 지우가 들어가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민지가 약재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약재통에 넣었습니다. 이건 한의원 뒷골목 CCTV입니다. 민지가 새벽에 24시간 약국에서 부자를 사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민지 씨 통장 내역입니다. 최근 3개월간 정체불명의 입금이 있었습니다. 총 2,500만 원이었어요. 입금자를 추적했습니다. 강북의 경쟁 한의원 원장입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지는 돈을 받고
자기 집 한의원을 망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지우에게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한승민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입니다. 다음 날 오후 한승민 회장이 변호사 5명을 대동하고 선안의원에 나타났습니다. 박순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누구냐고요? 한승민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빛제약 한승민입니다. 그리고 한지우의 아버지입니다. 하고요. 그 말에 한의원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승민은 계속 말했어요. 제 딸을 살인자 딸이라고 모욕하셨죠? 김치를 던지고 계단에서 밀었다고 들었습니다. 하고요.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건 의료사고의 진범 증거입니다. CCTV, 통장 내역, 증인 진술서. 최민지 씨,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승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딸 어머니의 누명을 벗길 재심 청구서입니다. 15년 전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들은 제 딸을 살인자 딸이라고 부르며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흘 후 경찰서였습니다. 민지가 자백했어요. 미안하다고, 나는 그냥 오빠가 한의원 물려받는 게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민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는 명문대도 안 나왔다고, 나는 약대를 나왔는데 왜 오빠가 한의원을 물려받느냐고요.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를 낸 거냐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소리쳤어요. 민지는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의원 평판만 떨어뜨리려고 했다면서요. 경찰이 민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민지, 업무상 과실치상, 무고죄로 체포한다고 선언했어요. 민지는 경쟁 한의원 원장과 짜고 사고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지우에게 뒤집어 씌웠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지우 어머니의 재심이 열렸어요. 15년 전 진짜 가해자인 재벌 2세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자백했어요.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박혜숙 씨에게 돈을 주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혜숙, 무죄.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하고 말했지요. 15년 만에 벗겨진 누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우와 태준이 마주 앉았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요. 지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냐고요. 태준은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몰랐다고, 민지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날 믿어준 적 없다고요.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엄마 편만 들었다고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한편 선안 의원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배상금 3억이었습니다. 영업정지 해제 후에도 환자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약재 납품처는 모두 끊겼습니다. 한광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중얼거렸지요. 태준이 말했어요. 한의원 팔아야 할 것 같다고요. 결국 한의원 체인 3개 모두 매각됐습니다. 하지만 빚은 남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민지는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순자는 법정을 나오며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한광수와 박순자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의원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20평짜리 빌라 하나뿐이었어요.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우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하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광수는 의료사고 후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유명해진 한의원 출신이라는 게 발목을 잡았지요. 결국 태주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29살 한의대를 나온 남자가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지우를 무시했던 사람들, 살인자 딸이라고 모욕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반면 지우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한지우 이사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직원이 노크를 하며 말했어요. 지우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신약개발팀 총괄 이사였어요. 23세 결혼했던 소녀는 25살의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아버지 회장실로 갔어요. 한승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 성사됐다면서요. 수고했다고,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떠시냐고요. 한승민이 대답했어요. 집에서 요리하고 계신다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드신다면서요. 어머니는 15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누명도 벗었고 지우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한광수라는 이름표가 붙은 병실이었어요. 문틈으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의료사고 후 면허정지를 받은 한광수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거예요. 지우가 뒤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됐다고요. 한의원 문 닫고 이 일하면서 시아버지 병원비 내고 있다고요. 박순자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고요.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억울했던 거 안다고, 민지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고요. 지우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상관없다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태준이는 아냐고요.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일한다면서요. 너랑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게 꼬였다고요. 지우는 말했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지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한 차였어요. 시동을 걸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자기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약재를 손질했었지요. 시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인자 딸이라고 불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지우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지우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나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우리 딸 고생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승민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승민이 물었어요. 오늘 봉사활동 어땠냐고요? 지우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셨다고요. 한승민이 말했습니다. 착한 우리 딸이라면서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지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이제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요. 시댁에서 모욕당하던 그날, 김치가 얼굴에 날아오던 그 순간, 살인자 딸이라고 불리던 그 시간들,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그것이 지우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지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인자 딸이라고 불리며 모욕당했던 며느리. 하지만 그녀는 사실 대한민국 3대 제약회사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가 짊어졌던 누명도 벗겨졌고 진짜 범인도 밝혀졌지요. 지우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우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